나무 무게 300kg 이상.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매일 거대한 원목과 맞서는 사람들.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와 톱밥, 소음과 날카로운 톱날. 이곳에서 목수의 치열한 삶이 계속된다. 조용하죠. 조용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원목이 다양한 모양으로 탈바꿈되기까지 모든 것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숨결과 손이 닿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성과 인내 끝에 완성된 원목 주방용품.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나무 제품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올곧게 뻗은 나무처럼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사람들. 자연을 닮은 주방용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들을 만나본다. 경기도 남양주시. 원목 주방용품 공장의 일과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 이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모두 6명. 작업장 안은 귀청을 울리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나무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흔한 일상이다. 여기 어떤 공장이에요? 도마 만드는 공장입니다. 도마요? 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무 도마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오직 통원목으로만 도마를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나무는 저마다 무늬도 색도 다르다. 이곳에서 도마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 종류만 15가지. 각각의 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멋을 살려서 다양한 원목 도마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나무 종류는 15가지지만은 여기에서 큰 거, 작은 거, 또 소자, 그다음에 이런 또 모던 라인 이렇게 해서 따지면은 가지수가 약 90여 가지나 됩니다. 네. 나무 도마는 칼질하는 느낌이 좋고 탄성이 좋아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이 장점이다. 그 중에서도 편백 도마는 피톤치드가 많아 항균과 탈취 효과가 좋고 3번 나무는 팔만 대장경 목판에도 사용된 나무로 단단하면서도 가볍다. 물풀의 나무 도마는 내구성이 좋아 칼자국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도마가 편백나무 도마이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썰거나 이것저것 쓰는 데는 가장 무난합니다. 단풍나무 종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쓰이는 3번 나무 종류, 이 2가지 종류로는 좀 단단한 걸 쓸 때는 좋습니다. 원목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사용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도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무늬와 색이 화려한 나무는 조리용보다 빵이나 음식을 올려놓는 받침대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마 만들기의 첫 작업은 대패질부터 시작된다. 나무는 기계 대패 사이를 통과하면서 표면이 점차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기계가 사람의 힘을 덜어주긴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다. 나무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여러 번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평을 잡고 두께를 조절해야 한다. 26mm. 제주도에서 나무를 가져왔을 때 나무가 판판하지 않고 약간 휘어있는 상태예요. 6번 이상 해줘야 그래 평평하게 잡히죠. 나무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한 그 일생을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간다. 숲이었던 나무는 목수의 손길을 통해 원목 도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손질된 나무가 보다 선명히 나뭇결을 드러낸다.
울퉁불퉁했던 테두리도 깔끔하게 재단됐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나무가 도마로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수백 번의 손길이 더 닿아야 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각도마는 주로 편백나무로 만든다. 편백은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이 좋아 도마를 만드는 데 최적의 나무로 꼽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르는 게 반, 버리는 게 반이다. 자세히 보니 버려진 나무에는 어김없이 까만 옹이가 보인다. 옹이는 왜 빼는 거예요? 지금 옹이를 보시면은 옹이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옹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마는 음식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도마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옹이 들어가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옹이나 갈라진 부분들을 가려내고 나면 원목 한 그루를 제재했을 때 도마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50%도 채 되지 않는다. 통원목 도마가 일반 도마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무로 주방용품을 만들 땐 물건을 만드는 정성뿐 아니라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까지 더해진다. 대략 모양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연마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도마는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때문에 도마 만드는 공정 중에서 이 부분에 가장 큰 공을 들인다. 도마의 품질은 반 이상 이 연마 작업에 따라 좌우된다.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른 나무를 갖다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한쪽에 깎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잘 수평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줘야 표면이 깨끗하게 잘 밀립니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 성격도 특성도 다 다르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좋은 도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0분째. 톱밥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입과 코에 톱밥이 들어가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워낙 입자가 고운 톱밥이라 작업자의 얼굴과 온몸 구석구석에 달라붙었다. 땀과 톱밥이 범벅이 됐지만 따가움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일에만 몰두한다. 조금만 해도 완전히 눈 맞은 것처럼 하얗게 먼지 맞습니다. 근데 왜 마스크를 안 쓰세요? 답답해서 못 써요. 실제로 해보면은 여름에 덥고 절대 못 써요. 몫으로 살아가는 한 톱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지가 하얗게 쌓여갈수록 나무의 결과 향기는 점점 진해진다. 일차 연마를 통해 수평을 잡고 나면 다음은 손사포질이 이어진다. 모서리를 비롯한 제품 구석구석을 꼼꼼히 연마한다. 주방에서 쓰는 도마다 보니까 물을 이제 침투하는 그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도마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틈없이 매끈해질 때까지 연마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한다. 굵은 것부터 시작해 점점 고운 입자로 4단계에 나눠 사포질을 한다. 갈아 쓰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해야 하는 작업. 손끝의 진동이 인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도마 하나당 30분 이상 이어지는 사포질. 톱밥이 날릴까 선풍기를 곁에 두지도 못한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더 고역이다. 힘드신가 봐요. 두 손으로 하시고. 예, 힘들어요. 이게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작업을 끝나면 손이 저절로 막 떨려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고 있어요. 거칠 대로 거칠어진 투박한 손끝에 정성과 인내가 더해질 때 비로소 명품이 탄생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도마 모양은 크게 두 가지. 사각 도마와 타원형 도마다. 타원형 도마는 나무 위에 밑그림을 그린 뒤 선을 따라 섬세하게 잘라내는 작업을 거친다. 금에 삐뚤게 나가면은 제품을 버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타원형 도마는 옆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연마하는 데 힘이 배로 든다. 테두리를 따라 돌려가면서 옆면을 다듬고 앞 뒷면의 수평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한쪽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면 원형 도마의 매끈한 곡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면을 깎아서 부드럽게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손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과 뒤 면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작업자의 손을 거쳐 원형 도마가 모양을 갖췄다.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나이테와 둥근 곡선이 어우러져 더 멋스럽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의 평균 경력은 25년. 혈기왕성하던 시절 목공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다양한 나무 제품을 만들어 왔다. 기술자의 수는 줄었지만 사람 손을 대신해주는 기계는 늘어났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눈 깜짝할 때 잠깐 실수하면 그냥 다치는 거죠. 그냥 말리니까요. 그냥. 치열했던 목수의 삶은 손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다.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다가 항상 일이라는 건 신중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 생각을 한 거야, 일을. 방심이 화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끝난 게 아니다. 집에 가서 놀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깨끗하고 편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온몸을 휘감는 나무 먼지는 일상이고 날카로운 톱날과도 늘 맞서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양심껏 땀 흘린 만큼 누리며 살아왔다. 온몸에 쌓였던 나무 먼지를 처음으로 털어낸다. 점심시간인 것이다. 그렇죠. 예.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오전 내 쉼 없이 작업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공식 휴식 시간이기도 하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하면 단출한 밥상일지도 모르지만 땀 흘린 후에 먹는 밥은 예외 없이 맛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쉼이 없다면 금방 지칠 것이다. 소음도 나무 먼지도 없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안에서 이 선풍기 시원하게 나오는 데가 제일 명당자리입니다. 아, 여기가 명당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선풍기 있는 바로 앞자리가 제일 명당자리예요. 지금 주문이 좀 많이 밀리고 이래서요.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 막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좀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 또한 큰 축복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좋은 도마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원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재소에는 지름이 1m를 훌쩍 넘는 수입목부터 국산 나무에 이르기까지 약 20종류의 나무가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도마를 만들 때 웬만하면 국내산 나무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수입목의 경우 약품 처리돼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재할 나무는 총 15그루. 국내산 느티나무와 3번 나무, 소나무를 켤 예정이다. 이게 나무 무게 하나가 얼마나 돼요? 한 300kg? 300kg. 덩치가 큰 나무를 옮기는 것부터가 작업의 시작이다. 나무 하나를 옮기고 고정시키는데 작업자 셋이 씨름을 한다. 오랜 준비 작업 끝에 드디어 제재가 시작됐다. 거대한 톱날이 굉음을 내며 돌아간다. 도마용 나무는 약 3cm 두께로 제재를 하는데 이는 꽤 세밀한 작업이다. 원목의 반이 제재가 되면 볼록한 부분이 바깥으로 오게끔 나무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 역시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 반쪽이라 해도 그 무게는 100kg이 훌쩍 넘는다. 돌리고 이렇게 올리는 게 힘들죠. 기계 차로 안 하니까. 톱날이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항상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계속 이어지는 제재 작업. 그때 거대한 원목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 베테랑 작업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낸다. 저는 원목 다룰 적에 제일 위험해요. 이 기계보다도 원목을 다룰 적에 조심해야지. 만약에 이런 데 피하면 그냥 하나 온몸이 그냥 부러지고 그냥 그래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 단단하고 모양도 고르지 않아서 제재하기가 특히 까다롭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대형 톱날. 그런데 나무를 켜다 보면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톱날 주변에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때 떨어진 파편을 작업자가 치우는데 그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위험해도 그거 톱이 안 그러면 튀어나오니까 그거 빼줘야 돼요. 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죠. 초짜들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잘 돌아가던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힘차게 돌아가던 톱날도 잠시 멈춰 세웠다. 기계 안에 톱밥이 가득 차서 작업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 톱밥을 빨아들이는 구멍이 막힌 것이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작업자가 직접 바닥 밑으로 내려가 손을 본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힘은 배로 더 든다. 껍데기가 들어가면은 그게 맥혀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네. 이왕 멈춰선 김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톱을 바꾸려고요. 왜요? 톱을 이 나무처럼 키면은 안 먹잖아요. 그 톱을 살도 오래 쓰면 갈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톱을 바꿔 쓰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제재하다 보니 톱날도 무뎌진 것이다. 날이 무뎌져 힘을 잃은 톱날은 기계를 이용해 갈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늦어진 작업 시간. 다시 일선을 서두른다. 톱을 교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회전하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끼워 넣어야 한다.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조심하고 대비하면 안전하지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온 정신을 집중한다. 약 4시간 만에 15그루 나무 제재가 마무리됐다. 이제 곧 다양한 모양의 원목 도마로 변신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도마 공장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밝혀 있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 오늘 야간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나갈 물건들이 많아갖고요. 야간 작업까지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예, 좀 피곤하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공장이 잘 되니까요. 도마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분은 좋아요. 다시 시작된 대패질. 엷은 자주빛을 띤 나무색이 인상적이다. 네, 향나무입니다. 향기가 있으면서 그래 그 향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요. 이 나무는. 향나무 도마는 염분에 강하고 항균 작용이 있어 고급 도마에 속한다. 나무 도마는 서빙용이나 음식을 올려놓는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고급 일식집에서 초밥 받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향나무 도마다. 사실 저희가 도마로 만들고 있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기보다는 어떤 데코레이션 쪽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가족의 건강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공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좋은 도마는 요리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가족의 건강까지 지켜줄 것이다. 공장의 소음이 잠시 멈췄다.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을 대신해 서로 몸에 쌓인 먼지를 털어준다. 아, 끝난 게 아니고요. 또 포장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먼지 좀 털고 가야죠. 마감하는 방법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편백나무 도마는 따로 마감을 하지 않지만 향나무나 느티나무 등 나이테가 화려하고 무늬가 잘 드러나는 나무는 기름을 발라 마무리한다. 포도씨유 기름이거든요. 오일, 예, 그 습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지를 위해서 오일을 한번 발라줍니다. 작은 도마도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쌓여 만들어진다. 만든 이의 정성만큼 쓰는 이의 노력도 중요하다. 사용하기 전 도마에 물을 묻히면 음식 색이 배는 걸 막을 수 있고 다 쓰고 난 뒤에는 세워서 건조시키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일과를 마칠 시간. 하루 동안 공장에 수북히 쌓인 나무 먼지를 털어낸다. 작업을 많이 한 날은 톱밥이 20포대 이상 나온다. 13시간 정도 일한 것 같은데요.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바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먼지도 많이 마셨지만 땀도 많이 흘렸다. 퇴근 전 하루 동안 묵었던 먼지와 피로를 깨끗이 씻어내린다. 예, 엄청 시원합니다. 이제 좀 자라같이 보이죠?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던 하루. 집에서 나온 지 13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야죠. 저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해주셨으면 저희는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날일수록 퇴근길의 발걸음은 더 가볍다. 대전광역시 큰 트럭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온다. 뒤에는 제재된 나무가 가득 실려 있다. 이게 어떤 나무예요? 국내산 편백나무예요. 주방용품 만듭니다. 살균작용이 뛰어나 최근 웰빙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백. 이곳에서는 국내산 편백나무로만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다. 식생활과 관련된 제품이라 재료 선별부터 엄격하게 한다. 튀김 주걱을 하기 위해서요. 튀김 주걱에 넓이가 있어서 두꺼나무로 그래서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들여가고. 이곳에서 만드는 편백 주방용품은 약 10가지. 숟가락부터 주걱, 뒤집개 등 다양한 조리도구를 만들고 있다. 첫 작업은 제품의 크기에 맞춰 나무를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주걱이나 숟가락 같은 조리도구는 크기가 작아서 한 번 재단할 때 수십, 수백 조각씩 잘라둔다. 목수에게 톱밥은 숙명 같은 존재다.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다. 작업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톱밥이 온몸을 하얗게 뒤덮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던 흔적이 공장 구석구석에 쌓여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한 번도 탓한 적은 없다. 오히려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국내에 있던 원목 조리도구 공장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이런 틈 사이에서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건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소비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전에 톱밥하고 싸움이죠. 나무를 재단한 뒤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숟가락이 되기도 하고 주걱이 되기도 한다. 앞부분에 둥글게 홈을 파는 걸 보니 숟가락을 만들 모양이다. 홈을 파고 나면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 차례다. 톱질을 해서 머리 반대쪽을 3등분으로 나눈 뒤 가운데만 남기고 양끝 나무 조각을 날려버린다. 어느 정도 숟가락 형태가 잡히면 빠르게 회전하는 사포에 갈아 완성시킨다. 박재신 씨의 손놀림에 따라서 제품의 모양이 결정된다. 두꺼운 걸 이런 식으로 깎으면 힘 되게 많이 들겠어요. 힘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않고 시설 이거 다 나오도록 하려면 대덕 들어가는데 서민들이 그 대덕 스킬을 이걸 하겠어. 과욕을 부리지 않는 소박한 삶. 그렇게 묵묵히 나무와 함께 삶을 키워왔다. 한참 동안 사포 작업이 계속된다. 일처럼 모양을 잡으면 다른 작업자가 두세 번 더 연마를 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앞머리를 네모나게 다듬으면 뒤집게, 한쪽 면을 둥글게 다듬으면 볶음 주걱, 양쪽을 다 둥글게 다듬으면 그냥 주걱이 된다. 나무 조각 하나에도 다채롭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오롯이 시간을 들여야만 제품이 완성되는 수작업. 가장 많은 시간을 사포기계 앞에서 보낸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사포에 손가락에 살짝 닿아서 상처가 나고 말았다.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늘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게 이 일이다. 나무를 다루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40년 동안 걸어왔다. 고비도 있었지만 참고 견디는 인내로 이만큼 온 것이다. 부지런히 일한 손은 상처투성이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손이다. 위험한데 왜 장갑 안 껴요? 장갑 때문에 손에 장갑이 있잖아요. 손에 장갑이 안 껴버려서 예전에 비하면 기계가 많은 일을 대신해 주는데도 요즘은 목공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다행히 박재신 씨 옆에는 지금 든든한 나들이 함께 있다. 약 1년 전 가업을 잇겠다며 이 일에 뛰어들었다. 힘들어도 아버지가 이 일을 고집하는 이유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이다. 공장 한편에 흩어져 있는 나무 조각을 모으는 박재신 씨. 버리는 나무인 줄만 알았는데
이걸로도 뭔가를 만드는 모양이다. 큰 상품 만들고 까치리 나무를 가지고 젓가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백은 향이 좋아 조리 도구로 사용하면 음식 맛에 풍미를 더한다. 작은 제품 하나도 정성 어린 마음으로 손질을 한다. 그것이 40년 한 길을 걸어온 목수가 나무를 대하는 마음이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편백 조리 도구는 약 10가지 정도지만 만들 수 있는 건 그 이상이다. 가끔 손님들에게서 요청이 들어오면 원하는 대로 제작해 주기도 하는데 이 나무 집게도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제품이다. 목수의 노련한 손기술로 나무 집게가 뚝딱 완성됐다. 하루에 100개 다 합쳐서 지금 이제 평생을 시작업으로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나의 보람으로 갖고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바르게, 힘들어도 정직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나무를 닮았다. 그날 밤 일하느라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들. 퇴근 후 집에서 때를 훌쩍 넘긴 저녁 식사를 한다. 많이 드세요. 엄청 고팠을 텐데. 나무먼지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한 뒤에는 누가 뭐래도 삼겹살만한 것이 없다. 아버님하고 뭐 일을 배우면서 혼나면서도 배우고 집에 와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것도 가끔 시작해 주시니까 그거 들으면서 또 더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서운한 점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항상 같이 사니까 그렇네요. 직접 만든 편백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이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부모가 하는 일을 제가 하고 갔다고 직장 다니까 와서 하니까 좀 마음대로 든든하니까. 밤늦은 시각이지만 아들 박재현 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문이 들어온 물건들을 포장해야 하는 것이다. 방 한 칸이 편백 제품으로 가득하다. 소비자들한테 가야 될 부분인데 먼지가 뿌옇게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에 좀 불편하더라도 가져와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받는 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숟가락과 젓가락, 주걱과 뒤집개. 대단한 물건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면은 틀림없다. 빠르게 찍혀 나오는 기성품 사이에서 장인의 숨결이 담긴 수제 주방용품은 더 빛을 발한다. 다음 날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다. 나무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이곳에서 오늘도 치열한 일상을 산다.
견울견을 가져간 사람들이 의견 좋아서 잘 쓰고 있다고 그런 전화라든가 요즘 저기서 보냈을 때 그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I was the only one around. You used to lean on me. The only other choice was falling down. You used to walk with me like we had nowhere we needed to go. Nice and slow. To no place in particular. We used to have this figured out. We used to breathe without a doubt. When nights were clear, you were the first star that I'd see. We used to have this under control. We never thought we used to know. At least there's you, and at least there's me. Can we get this back? Can we get this back to how it used to be? I used to reach for you and I got lost alone. 우리 아버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퇴근합니다. 근데 왜 다 같이 타고 가세요? 예? 근데 왜 다 같이 타고 가요? 못 타고 가요. 그죠? 일할 때는 참 무서워요. 아버님이 일하실 때는 굉장히 엄하시고 막 저기 하시고 집에 오셔도 무서워요. 이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